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번 영상은 조금 짧을 거예요. 그래서 den동어미 화전가랑 그 다음에 자격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뒷 영상이 좀 많이 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뒷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음날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올라가고 영상을 보는 날 이제 수요일일 텐데 수요일날 다 올려드릴 테니까 목요일날 영상 시청을 하시고 목요일날 영상을 찍고 또 올려드리는 거는 또 목요일날 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en동어미 화전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den동어미 화전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보면 좋겠냐면은 이런 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제부터 좀 언급을 하자면 이게 주제가 이 고전시 하다 보니까 테마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테마가 좀 희한해요. 일단은 팩트부터 얘기할게. 조선 후기에 여인의 비극적 삶이거든? 근데 얘들아, 작품 내에서 이 비극적 삶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예를요, 초연한 자세로 뭐 한다는 거? 극복을 한다는 거. 이게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거야. 여인의 당연히 이 비극적 삶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정이겠지? 근데 초연한 자세를 내가 뭐 하겠대? 극복을 하겠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극복을 뭘로 하냐면요. by 자연물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이 뭐라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선생님 테마를 굳이 지정을 안 했잖아? 요즘 이런 성향이 좀 많이 강해지고 있어. 왜냐면 이 수능을 대비를 하는 데 있잖아. 이 테마를 그냥 확 찍어버리면 시 해석이 되게 쉬워지지. 그럼 애들이 뭘 안 하게 돼?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러면 시험의 본질에 위배되는 시험을 출제를 하는 거야. 뭐야?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교에서 해당 학문을 걷어들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거든? 되게 중요한 게 그 테스트가 사고력 테스트란 말이야? 근데 사고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꾸 비테마 계열로 내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게 돼. 이거 진짜 세트를 구성을 잘했어요. 2학년 문학 세트는 내가 볼 때는 난도가 매우 쉬운, 좀 쉬운 수능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되게 구성을 잘했어요. 자, 갑니다. 일단 여기 네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시적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난 거야. 표면상에 시적 화자가 드러났지. 자, 이제 갑니다. 자, 팔자가 닿는 대로. 팔자. 그 다음에 고생이 닿는 대로. 그럼 이 말은 얘가 팔자가 닿는 대로, 고생이 닿는 대로 뭘 드러내는 거야? 뭔가 좀 비극적 삶을 드러내는 거야. 이 비극적 삶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요, 잘 봐. 그 닿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라고 했어. 자, 여기 파트에 대해서 무엇도 그뿐이라 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자세는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 이 자세는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야?
수용하는 자세이고, 자, 질문. 체념이야? 아니면은 초연한 자세인 거야? 일단 봐봐. 체념 쪽으로 가볼게. 선생님, 체념이면 조금 부정적 어휘 아니에요? 기다려봐. 체념한다는 거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자. 운명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수용을 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어. 이해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여할 거냐면은 달관의 경지라고 해볼게요. 이해했어? 달관의 경지. 그러면 이 비극적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하고 그냥 체념하는 거야. 근데 그거 그냥 운명을 수용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극본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달관의 경지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비극적 삶에 대해서요. 계속 비극적 삶에 대해서요. 집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게 별표야. 집착하지 않는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어? 자,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왔대요. 얘들아, 화전놀이. 이 화전놀이가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 여인들의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일탈이에요. 일탈. 이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요. 봐봐. 여인들의 일탈인데 이 여인들의 일탈이요. 영속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성향을 다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뭔가 해소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뭐도 존재하냐면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비극도 지니고 있어요. 이 질문과 별개로 이 화전놀이에 대해서 너네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인들이요. 어떤 여인들이냐면 전통적 여인들이거든. 납득되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 화전놀이 왔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좀 뭐라고 보면 좋겠냐면 이 지문에서는 요 감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그러니까 밝은 달은 그냥 밝구나 라고 보고 맑은 바람 시원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화전놀이를 왔을 때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대하는 태도. 이 대하는 태도가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어떻게 좀 행동하라는 거라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뭐를 이입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개인의 인식이 반영되는 거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지칭했었지? 세계의 자아화라고 지칭을 했었지. 이해들이 무슨 말이지? 그럼 봐봐. 화자가 세계의 자아화를 한다고 했을 때 화자의 상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자연이 어떻게 보여? 부정적으로 보이겠지.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근심 걱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 자연문은 싱그러운데 내 상황 자체는 너무 안 좋으니까요.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라고 했어. 자, 거기 놀아보소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 댄동어미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냐면은 댄동어미가 잘 들어. 댄동어미가 청춘 과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얘들아, 과부 뜻이 뭐예요? 과부? 남편의 여인이라는 거지. 그럼 남편의 여인이라는 소리는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왜요? 제가가 불가능하잖아요.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제 이 댄동어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잘 봐. 사람 눈이 이상하대. 자, 사람 눈이 이상하다.
이거를 정리하면 밑에 파트 필기를 필요 없어요. 사람 눈이 이상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눈이 이상하다는 거니까 내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 밑에 좀만 더 읽어볼까? 자, 귀도 또한 별일이지. 밑에 보면 있거든요. 자, 귀도 별일이래요. 요거 두 개 쓰면 밑줄을 치고요.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요. 세 개의 자아화입니다. 세 개의 자아화. 봐봐. 세 개의 자아화를 못한다는 거는, 세 개의 자아화를 했다는 소리는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아니면 인식을 반영해서 보는 거야? 인식을 반영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 부정입니다.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일단 읽어볼게요. 사람 눈이 이상해요.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세게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라고 했어. 즉 주관적인 감정 혹은 인식을 반영하게 되면 자연물을요 왜곡해서 바라본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왜곡해서 바라보면 뭐가 생기냐면 근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봐봐. 자연물을 바라볼 때 이게 반영돼서 왜곡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자연물을 바라볼 때 이걸 반영을 안 하면 되잖아. 이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느끼게 돼요. 이거 배제할 수가 없거든? 이해했어? 이거 배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면 이거 반영하니까 잘 봐. 그래서 달관의 경지로 내면이 초월하고 초연한 거를 지향하자. 이게 교훈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청춘 과부한테 주는.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봐서 요게 발생을 해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게 누구냐면은 청춘 과부야. 그러니까 청춘 과부가 뭘 깨닫는 거야? 이 교훈을 깨닫는 거야. 너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꼭 필기해라. 너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거야.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자연물에 억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보거나 들으면 도리어 뭐가 생기는 거야? 슬픔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슬픔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 초연한 자세, 마음가짐을 지니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맨 마지막 형광펜.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형광펜.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인지하면 됩니다. 자,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꽃은 절로 피는 거예요. 새는 여사 우는 거예요. 달은 매양 밝은 거예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즉 자연은요. 인간과 별개로 잘 봐. 그냥 존재예요. 그러니 그냥 존재한다는 건 자연의 섭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부여하고 지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붙고 여사로 든다. 자, 가볼게. 마음이 긍정이면 보고 듣고도 긍정이고
보고 듣고도 긍정이면 고생을 안 하게 된다. 이거 완전 별표 아니냐? 이거 주제야, 주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들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별로 없어. 그러니 인생 살기도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우리랑은 별개로 그냥 자연문은 존재하는 거니까 자연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선생님 조금 나름대로 좀 별표하고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계속 별표가 좀 많죠? 이거 진짜 중요한 작품이거든. 운명이라는 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수용을 합니다. 근데 마치 운명을 수용한다는 게 뭐처럼 보여? 체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죠? 체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얘를 마음 먹기를 체념이 아니라 달리함이야. 뭐라고? 그냥 달리한다고. 어떻게 달리해요? 체념이 아니라 그죠? 그렇구나. 덤덤하게 꼭 써놔. 덤덤하게. 그러면 마음 먹기를 달리한다. 어떻게? 덤덤하게. 존나 중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덤덤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뭘 상징하냐면 이 댕동어미가 비극적 삶을요, 중요해. 비극적 삶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이겨낸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앉아 울던 청춘 거북 크게 활짝 동그라미 깨달아서 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 깨달아서의 동그라미 쳐봐. 그 깨달아서는 무언가 인식이 뭐라 해야 될까?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해했어? 자, 인식 전환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적인 거에 지배적이었다가, 이해했어? 이런 상황이었다가, 부정적 상황이었다가 말씀을 듣고 미안, 부정적 상황이었다가, 죄송합니다. 부정적 상황이었다가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장면. 아, 중요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청춘 과부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댕동어미 말들이 말씀마다 개개 옳네. 즉 슬픔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 이해했어? 이 슬픔에서, 이 슬픈 상황, 슬픔, 고통, 고뇌,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붙여보세 라고 했어. 자, 거기 붙여보세. 밑줄. 이팔 청춘은 봄에 붙여두고, 자, 자연물 활용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름들을 여기저기 좀 뿌리고 있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봄 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붙여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 봄바람에 붙여두고, 그 다음에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가 가져가게끔 한다는 거야. 즉 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고통적인 상황들 다 자연을 통해서 해소를 한 다음에, 다 이렇게 풀어친 다음에 나 뭐 즐기겠다? 화전놀이 즐기겠다는 소리야. 자연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즉 구체적인 자연물들을 활용을 해서 추상적인 감정, 근심, 그런 것들을 좀
씻어낸다. 좀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만첩이나 쌓인 서름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즉, 그 말을 딱 듣고 깨달아서 이제 싹 사라졌다는 소리야. 굽이굽이 깊은 서름 그 말 끝에 술술 풀려. 이제 술술 풀면서 해소됐다는 걸 상징하겠지. 이해했죠?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를 만나 슬슬 녹네. 자, 마지막. 거기 봄춘자를 만나. 봄춘자를 만나. 그거 하나만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춘자를 만나. 요게 해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뭐가 존재하냐면 계절이 존재합니다. 즉 겨울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실제로 봄이 됐다는 거야. 요게 존재하고요. 저 봄춘자를요. 댄동엄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가 좀 달라져요. 댄동엄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긍정적 인간을 만나서 내가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래서 치유되는 과정을 좀 형성하는 거야. 자네의 말은 봄춘자요. 그럼 봄에 뭐가 활짝 펴요? 꽃이 활짝 피지. 그래서 본인이 활짝 꽃이 핀다. 내 생각은 꽃 화자라. 그래서 본인의 인식이 굉장히 밝게 변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봄춘자를 만난 꽃 화자요. 꽃 화자를 만난 봄춘자라. 얼씨구나 좋으시고 라고 하면서 그 댄동엄의 조언을 듣고 청춘 과부가 자신의 깊은 서름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좀 해소를 하고 다시 댄동엄의 조언을 듣고 청춘 과부가 청춘 과부 깊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서름을 좀 해소를 하고 화전놀이를 즐기는 긍정적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파트는 한눈에 보기와 자세히 보기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지문 좀 가볼 거냐면 자경이라는 지문을 가볼 겁니다. 그 지문을 끝으로 오늘은 영상 제공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너네한테는 영상 제공이 끝났다고 하지만 오늘만 끝난 거기 때문에 내일 또 찍습니다. 아시겠죠? 쌤은요, 너네 학교 갔을 때요, 계속 러셀에서 계속 찍어요, 계속.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아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이것도 두 번째 테이크야. 시방새. 자, 갑니다. 자, 다음. 박인노의 자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자, 이 자경이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 이 자경이라는 거는 제목의 의미부터 좀 파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스스로를 뭐 한다는 거냐면 경계한다는 거야.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거야. 근데 그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주제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이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제는요. 가볼게. 잠깐만. 자, 주제는요. 도덕적 수양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메인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연결돼야 될 게 이 도덕적 수양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게을리하는 부정적 인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적 태도 갖고 있는 거야?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 이러한 현실을 내가 뭐 하고자 해? 구제하고자 해. 구제.
그럼 구제한다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당연히 긍정적이겠지. 근데 구제하고자 해. 구제하고자 하는데요. But 뭘 마주하게 되냐면 현실적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현실적 한계는 긍정적에서 부정적에서 부정적, 즉 현실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납득됐어? 요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러 갈 겁니다. 가보자. 자, 명경이라는 소재가 나왔어. 명경. 이게 맑은 거울이라는 소리예요. 명경이거든. 자, 때가 꼈어. 즉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발생을 했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닦으려고 해요. 닦으려고 해요. 이해했어? 닦으려고 하는데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해했어? 떼끼고는 값 주고 닦을 줄이라고 했어. 그거를 아이 어른 없이 다 미처 알건만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명경이라는 요소를 쌤이 이렇게 좀 필기를 해볼게. 얘는 맑은 거울이야. 근데 이 거울이라는 거를 사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물이라는 거 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거란 말이야. 부정적으로 부여할 거야. 그래서 얘를 외면적 가치, 그 다음에 속물적 가치라고 해볼게요. 자, 외면적이나 속물적 가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값을 지불하고도 뭐 하려고 그래? 닦으려고 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이해했어? 그래서 당대 현실이 체면과 뭐를 중시 여긴다? 외양을 중시 여기는 사회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화자는 뭘 하려고 하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려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비판하려고 할 거야. 자, 그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럼 봐봐.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알고 있어. 그럼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건 보편적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봐봐. 보편적으로 뭘 중시 여기는 거야? 외면적, 속물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거야. 보편적으로. 그럼 좋아, 나빠? 나쁜 상황이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외면적 가치에 몰두하는 세태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값 없이 닦을 명덕. 그럼 봐봐. 완벽하게 대비되는 소재를 활용을 합니다. 뭐? 명덕. 그러면 나 지문 안 보고 써볼게. 요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 자, 지금부터 뒤집으세요. 닦으려 해요? 닦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얘는요.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 근데 닦으려 하지 않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명덕이라는 건 맑은 마음이라는 거거든. 도덕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마음이라는 거는 사물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해볼게. 내면이라는 표현 좀 연관 짓기 위해서 선생님 요거 써볼게요. 내면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써볼게. 정신. 그러면 요 정신은 얘들아 주목. 요 정신은 외면적 가치야, 내면적 가치야? 내면적 가치야. 이해돼? 그러면 이 내면적 가치, 그러면 도덕적 수양이지.
그럼 그 도덕적 수양을 잘 하려고 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 한다는 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포인트를 선생님이 좀 요약적으로 조금 설명하자면, 이 포인트를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교적 덕목에 관심이 없는 세태를 의미합니다. 나도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모르는 도다. 좀 안타까워서 확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성의관 돌아들어 팔덕문 바라보니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성의관. 자, 여기 지금 성의관이라고 돼 있어. 성의관. 자, 성의관을 돌아들어 라고 했어. 자, 봐봐. 진실된 마음가짐이라는 소리야. 진실된 마음가짐. 거기 대문이 뭐냐면요. 팔덕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팔덕은 뭐야? 8가지 덕목이겠지? 그러면 8가지의 그냥 도덕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표현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유교적 가치라는 이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팔덕문을 바라보니 크나큰 한 길이 넓고도 넓다 말이야. 그럼 봐봐. 요걸 바라보니까요. 요걸 바라보니까 큰 길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 봐. 유교적 수양을 진행하는데 용이한 상황이야. 즉, 영상을 제공을 해. 반복적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야. 공부하기 편해, 안 편해? 편하지. 근데 공부해야 안 해? 잘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똑같아. 이해했어? 즉, 올바른 덕을 닦는 길이라는 거는 일단 환경이 너무 잘 조성돼 있고, 더불어서 사실상 이 환경이 좋다라는 말은 선생님이 너네 좀 공부하게끔 하려고 좀 붙인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봐야 돼. 즉, 누구나 걸을 수 있다. 그럼 누구나 수양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즉, 도덕적인 덕목을 기르는 유교적 가치를 공부하는 그 길이 졸라 잘 닦여 있어서 누구나 걸을 수 있고 평평하게 험하게 안 걷고 평안하게 걸을 수 있어. 근데 어찌 종일 행인도 오가지 않는데. 봐봐. 근데 but 행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여기에. 이해했어? 행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금. 행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교적 덕목 수양하는 사람이 없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도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표출해.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주제는 다 확인을 했어. 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 요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구인산. 자, 구인산. 9가지의 인을, 즉 9가지래. 그 인을 구하는 산. 봐봐. 인을 구하는. 자, 죄송합니다. 9가지 아니에요. 인을 구하는 산. 이때 인이요. 유교예요, 유교. 봐봐. 요거 실제 있는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이에요? 이 공간 가상적 공간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가상적 공간이야. 근데 그 가상적 공간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내서요. 내가 뭘 만든? 제세줄을 만들었대. 그럼 제세줄을 만들었다는 건 배를 만들었다는 소리야. 배. 그럼 배를 만드는데 이 배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배예요. 세상을 구원할 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세상을 구원할 배야. 그럼 봐봐. 내가 현실을 뭐 하려고 그래? 구제하려 한다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내가 현실을 구제하려 그래. 즉 도덕적, 유교적 수양을 이끌려 그래. 수양을 이끌려 해요. 이해했어?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수양을 이끌려 그래. 근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길 잃은 행위를 다 건네주려 했더니 다 구제하려고 했다니.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 파트에서 좀 긍정적인 면모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메모를 해볼게. 뭐라고 메모하냐면은 덕을 닦지 않는 백성들을 필기를 좀 반대로 했네. 이게 초록색이에요.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화자의 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 즉 어지러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화자의 뜻이 담겨있는 파트입니다. 납득됐나요? 이해 좀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공도 못나서, 내가 못나서. 자, 사공도 못나서. 봐봐, 못난 놈 하나 더 있어야지. 누구야?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런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사공도 못나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를 선생님 좀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를 스스로의 능력이 떨어진 상황.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게. 이상이 좌절된 상황이야. 이상이 좌절된 상황이야. 그럼 이상이 좌절된 상황에서 얘는 체념과 무력감이 나타나게 돼요. 저무는 강가에 버렸도다. 자, 저무는 뭐예요? 저무는 여기까지면 끝입니다. 저무는 이게 저무는이라는 게 무슨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근데 그 부정적 해석하는 건 나 어떻게 의미 부여할 거냐면 이렇게 의미 부여해 볼게. 즉 늙고 쇠약해지는 화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뭘 못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너무 자기를, 이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 까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은 이 상호도 못나서를 자기가 그럴 깜냥이 안 된다. 겸손한 표현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 이거 다 알고 있는 놈이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렇게까지만 보면 우리가 고전시가 작품 다 끝났습니다. 별로 안 걸렸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하려고 하지만 화자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서 화자가 이상적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체념과 무력감, 거기에 대한 좀 탄식을 드러내는 걸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거 다음 영상은 당연히 이제 기막공정과 도깨비 장치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모의고사 작품 끝나죠? 그 모의고사 작품 잘 보시면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